네, 이번에는 전문가 눈에 띈 특징주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양기비 전문가께서 동아화성 가지고 오셨는데요. 며칠째 그렇게 큰 움직임이 없다가 오늘 갑자기 급등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29.81% 마감했는데요. 어떤 좋은 소식이 들려온 걸까요? 일단은 뭐 동아 화성뿐만 아니라 수소차 테마주들은 계속해서 순환매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입니다. 일단 뭐 동아 화성뿐만 아니라 뭐 다른 종목들도 뭐 부품에서 뭐 신기술에 대한 기대감이라든지 부품 지원에 대한 기대감, 납품에 대한 기대감 이런 기대감이 계속 반영이 된다라는 점, 그리고 이제 정부 쪽에서도 로드맵에 대한 부분들이 좀 부각이 되다 보니까 일단 오늘 같은 경우는 동아 화성에 대한 좀 수급들이 쏠림 현상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중요한 건 이제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신규로 이제 공략을 해야 되는 부분과 그리고 주의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텐데, 일단 중요한 부분은 신규 매수는 좀 주의를 하셔라라는 점입니다. 일단 동아 화성의 흐름들은 다시 한번 좀 체크를 해드리도록 할 텐데, 지금 현재 주가에서 크게 강력하게 추가 상승보다는 일시적인 다시 한번 추가 눌림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는 점입니다. 일단 이제 동아 화성보다는 오히려 JNK 히터 같은 경우에서도 황금 비율 쪽에서도 추가 눌림이 나왔을 시기가 있었는데, 일단 이 구간 같은 경우에서 기술적 반등이 나오는 구간인데, 이제 오히려 동아 화성은 너무 급하게 올랐다라는 점에서 가급적 좀 주의를 하시는 게 좋다라는 의견이고요. 그리고 오늘 제가 또 AS를 들어갈 종목 중에 또 세종공업이라는 종목 역시도 소테마 종목으로 이제 들어가 있는데, 일단 이 종목 역시도 지금 현재는 황금 비율이 적용이 되면서 기술적 반등이 나와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오히려 강한 종목보다는 오히려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그리고 이제 눌림이 나온 종목으로 순환매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 좀 생각하시고요. 신규 매수는 가급적이면 주의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동아화성 새로운 편입은 조금은 주의를 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라노스 전문가께서 가지고 오신 특징주가 궁금한데요. 대림제지 가지고 오셨습니다. 자, 전문가님, 오늘 많이 핫한 테마 중에 이제 수소차 관련 종목도 있었지만 제지주에 대해서 많이 언급을 한 것 같아요. 특히 오늘 가지고 오신 대림제지도 12.15% 마감했고요. 또 장중에는 1,900원까지 올라섰거든요. 오늘 종가는 1,800원이고요. 제지주 계속해서 쭉쭉 좀 분위기가 좋은가요? 어떠해요? 네, 제가 아마 지난주에 이 머니투데이에 출연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작년 이맘때쯤에 사실 개인 투자자들이 관심 있었던 건 남북경협이라는 테마 쪽에 쏠렸었는데 작년 이맘때쯤에 기관 투자자들이 샀던 게 사실 제지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 개인 투자분들은 테마에 쫓아다니기 좀 바쁘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제지류들, 바로 중국 환경에 대한 좀 직접적인 수혜주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중국이 작년 같은 경우부터 시작해서 환경오염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반영을 하면서 이 펄프, 이 종이류에 대한 생산을 규제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역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중국에 또 수출하는 나라로서 이 제지류들에 대한 이 제지 기업들에 대한 수혜가 될 수밖에 없는데, 특히나 최근에 미중 무역 분쟁이 좀 더 완화가 되고 있는 흐름이다 보니까 역시 계속적으로 강조드리고 있는 거는 중국하고 좀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기업들이 앞으로 좀 계속적인 흐름이 좋다라는 겁니다. 제지류뿐만 아니라 화학도 그렇고 제지, 면세점, 화장품 전부 다 좀 분위기가 좋게 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 역시 또한 최근에 들어가지고 이제 폐골판지 가격이 상승 추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산업통상부에 또 이 자료를 확인을 해보면 잠깐 화면상으로 제가 좀 준비한 걸 보여드릴까요? 자, 보시면은 산업통상부의 이 원자재 가격 추이를 보더라도 폐골판지가 지금 가격 추이가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다가 지난 9월 달부터 시작해가지고 저점에서 이제 가격이 좀 회복을 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거에 따라서 제지류들, 특히나 대림제지라든지 신대양제지 이런 기업들이 전부 다 오늘 상승했었던 이유가 그거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지금 낙폭 과대에 따라서 점차 고점에 대해서 지금 상당히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리바운드가 당분간은 좀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꼼꼼하게 진단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시장 분석과 함께요. 전문가 눈에 띈 특징주까지 짚어봤습니다.
이지바이오가 정답이었습니다. 저는 뒤에 사료 이렇게 붙은 종목이 정답이 아닐까 싶었는데 이지바이오였네요. 가격 전략 소개해 주세요. 네, 일단은 이 종목 같은 경우 우리 시청자분들께 사료 관련주이지만 앞으로 이제 대북 지원에 대한 관련주라고 좀 생각을 하시고요. 그리고 여전히 수급적인 측면이나 이제 매출적인 측면에서는 충분히 개선 기대감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조건 뭐 어떤 테마니까 실적이 안 좋아라기보다는 실적도 뒷받침이 되어져 있는 종목들도 한번 공략을 해보시는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정리를 해드릴 거고요. 일단 이 종목은 빠르게 가격 전략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시면 뭐 거의 3개월, 4개월 정도의 수렴을 거쳤었던 종목이기 때문에 일단 장기간 수렴을 한다라는 거 그만큼 에너지를 발산을 할 수 있는 그 기간을 잡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흐름 보시더라도 오늘 2%대 정도의 반등이 나왔지만 내일장 시가에서부터 이제 추가적인 눌림에서 공략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목표가는 7,000원대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절가는 6,250원 짧게 잡아드릴 테니까요. 일단은 손절가를 꼭 잡으시고 반등 구간에서 차익을 조금씩 해주시면서 홀딩하는 전략 꼭 필수로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차근차근 열어볼까요? 우라노스 전문가님의 첫 번째 힌트입니다. 중국 수출 관련 종목 또 다시 가지고 오셨습니다. 자, 제지 종목일까요? 어떤 테마일까요? 네. 이제 뭐 계속 이 힌트를 쓸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잠깐 화면상으로 보시면은 상해 종합주가 지수를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상해 종합주가 지수의 지금 현재 흐름인데, 보시면은 지난 사실 2019년 1월 달까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정말 낙폭 자체가 컸습니다. 거의 뭐 1년 내내 시장이 하락을 했었기 때문에 그동안 뭐 중국 경제에 대한 뭐 부채 문제도 계속적으로 따라왔었고 미중 무역 전쟁이 계속적으로 좀 심각해지면서 사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이런 뭐 시한폭탄 같은 문제가 계속 중국 경제를 붙잡고 있었는데 이 미중 무역 분쟁이 계속적으로 완화되는 흐름이 최근 들어가지고 바뀌고 있는 데다가 중국의 뭐 경제 부양 정책이라든지 내지는 또 3월 달에 뭐 전인대 정협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이 경기 활성화에 대한 정책이 나온다라면 상해 이 증시 자체가 과거만큼 아마 또 회복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월봉상으로 보더라도 과거에 정말 상당히 많이 올라갔을 때 대비해 가지고는 지금 상당히 또 주가가 많이 떨어진 추이라 이 상해 종합주가 지수가 올라간다면 기본적으로 우리나라하고 중국하고 가장 밀접한 산업들이 수혜를 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외국인들이 뭐 화학업종하고 또한 제지류들, 면세점, 화장품 정말 많이 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계속 이 부분을 좀 강조드리면서 오늘 제가 가져온 종목 역시 이 중국과 관련된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화학, 제지, 면세점, 화장품 이 다양한 중국 소비주 중에서 어떤 테마일까요? 두 번째 힌트 들어보고 다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라노스 전문가님의 두 번째 힌트입니다. 베스트셀러라고 해서 혹시 뭐 책인가 영화나 이런 건 줄 알았는데 옆에 제품이라고 들어가지고 어떤 제품일까요? 국내에서 가장 잘 팔리는 제품 네. 뭘까요? 일단은 제가 지난주에도 그랬고요. 아마 1월 달에 아마 시장 특징주로 호텔신라를 가져왔을 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중국인들의 인바운드 숫자가 증가하고 있고 실제로 2월 22일 날 관광공사의 통계 자료가 확인이 됐는데 실제로 중국인들이 우리나라 방문 개수가 점차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기본적으로 중국인들의 여행객이 늘어난다면 당연히 가장 먼저 수혜를 보는 건 역시 뭐 이런 면세점에 있는 제품들이 수혜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종목이 역시 이런 소비 품목 중에 하나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중국인들이 가장 또 많이 사는 거는 역시 뭐 화장품하고 관계됐다라고 봐야 될 것 같죠. 그래서 면세점이면서도 역시 화장품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들 쪽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역시 우리나라 쪽에서도 이 베스트셀러 제품들이 정말 많습니다. 좀 단적인 예시를 들자면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시장 점유율이 3위권 안에 들어가면서 그만큼 이 단일 품목으로도 생산 매출이 10조 정도 되는 기업이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단일 품목으로 10조요? 네. 그럼 어마어마하게 잘 팔리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럼 저도 아마 쓰고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과연 어떤 제품일까요? 일단은 양계비 전문가님께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제품일까요? 아무래도 다량의 제품을 가지고 네. 있는 기업이 우선일 것 같은데 보통은 이제 LG 네,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많이 알고 계시는 LG 생명, 생활건강으로 먼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 텐데, 일단 모든 기업에서도요, 우리 시청자분들, 이제 낙폭과대라는 거는 이제 주가가 이미 한번 강한 상승을 했기 때문에 업종에 대한 개선 기대감 때문에 조정을 한번 만들어주고, 그리고 나서 업황 개선 기대감이 나오는 건데, 일단은 LG 생활건강 같은 경우는 뭐 치약 제품이라든지 뭐 샴푸 제품이라든지 화장품 제품이라든지 굉장히 다양한 제품군들을 이제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이제 중국 사람들도 우리 한국 제품 굉장히 사랑합니다.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서도 밥솥 관련주가 다시 한번 또 반등이 나오는 거 보니까 일단은 이제 종목에 대한 순환매가 중국 관련주들이 다시 한번 좀 기승을 부리지 않을까, 강한 상승을 해주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도 들고요. 그래서 일단은 저는 LG 생활건강으로 한번 유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라노스 전문가님 그러면은요, 약간 요것만 좀 좁혀주세요. 약간 LG 생활건강 같은 종목이다. LG 생활건강이요. 잠깐 화면 보여드릴까요? 네. 제가 연봉을. 네. 연봉을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는데 보시면은 와 저는 솔직히 말해서 이 LG 생활건강이라는 기업을 정말 좋아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상장되어 있는 2,000개 종목 중에서 눌림없이 연봉상 이렇게 상승하는 기업은 이 종목밖에 없습니다. 참고로 LG 생활건강이 지금 13년 연속 실적 증가입니다. 단 한 번도 실적이 꺾여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정말 좋아하는 기업인데 오늘 이 종목은 아니고 이거와 비슷한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슷한 종목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과연 어떤 종목일까요? 세 번째 힌트 열어볼게요. 우라노스 전문가님의 세 번째 힌트입니다. 기관에 관심이 들어있는 종목인데 누적 매수에 주목을 하라라고 하셨어요. 제가 핸드폰으로 HTS를 보통 많이 하는데 거기 수급 보면은 맨 위에 3개월 하면서 이제 개인, 뭐 외국인, 기관 해가지고 이렇게 빨간색으로, 파란색으로 이렇게 써 있거든요. 그거 말씀하시는 거 맞나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사실 요즘에 시장을 좀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거는 외국인이긴 합니다. 하지만 기관 투자자들이 관심 있는 종목들이 꽤 강합니다. 사실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역시 지금 공격적인 액티브 자금이 아니라 패시브 자금이라서 사실 대한민국이 이제 싸다라는 인식이 지나가거나 내지는 미중 무역 전쟁이 조금 갈등이 생긴다라면 이 자금들은 언제든지 떠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기관 투자자라는 거는 상대적으로 이제 연기금, 특히나 우리 국민들의 세금으로 운영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 기업, 이 산업 자체의 비전을 보고 투자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투신과 연기금들의 자금 자체는 쉽게 빠져나가지 못하는 성격을 갖고 있어서 기관 투자자들의 좀 누적으로 매수하는 종목은 보통 꾸준한 상승이 나오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해온 종목이 지금 기관 투자자, 특히나 제가 좋아하는 거는 투신과 연기금이 꾸준하게 사주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세 번째 힌트까지 열렸습니다. 그러면요 양기비 전문가님 LG 생활건강 수급 좀 한번 체크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연봉이 굉장히 좋으니까 수급도 굉장히 좋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 저의 예상인데 일단은 투신과 연기금에 더욱더 주목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 한번 수급을 한번 체크해 주시죠. 최근에 그 업황 개선이라는 이 문구의 기사를 접해 보신 분들은 화장품 관련주들의 기관 매수가 강하다는 걸 많이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뭐 LG 생활건강이나 뭐
그 관련 업종들은 기관 수급들이 꾸준히 유입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뭐 이 종목뿐만 아니라 저는 이 종목 하나와 또 하나의 종목을 더 추가적으로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일단 LG 생활건강 같은 경우는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기관 수급과 그리고 금융투자 이쪽의 수급들이 조금 유입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더 좋은 수급들은 자 지금 종목을 잠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아모레퍼시픽이라는 종목입니다. 일단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우리 시청자분들 뭐 면세점 가면 다 아시잖아요. 뭐 어머님들 좋아하시는 이제 설땡땡 이제 그런 화장품도 있고 그리고 또 치약 제품도 있고 많은 제품들을 보유하고 있고 그리고 뭐 바디 제품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다량의 다수의 베스트셀러 제품들도 많다라는 점이에요. 그래서 이 아모레퍼시픽이라든지 LG 생활건강이라든지 이런 종목 이제 대형주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기관 수급들이 유입이 된다라고 하면은 꾸준한 상승 여력도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오히려 지금 현재의 흐름들을 잠시 또 체크를 해드리자면 저는 이 종목이 아니더라도 저는 이 종목을 다시 한번 우리 시청자분들 소개를 한번 해보고 싶은 종목군이라고 좀 보여집니다. 지금 화면을 보시면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바닥 구간이죠. 바닥 구간에서 현재 쌍바닥을 만들어주면서 기술적 반등이 나와주는 지점이기 때문에 저는 아모레퍼시픽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이 기업에서 하는 지금 현재 이제 경영 활동들 같은 경우도 제품을 만들 때 친환경적인 이제 제품을 만들기도 하고 또 플라스틱 제품을 좀 최소화하는 이런 활동을 또 한다라고 하니까 일단 좀 기업적인 측면에서는 좋은 이미지가 또 나오지 않을까요? 그래서 일단은 아모레퍼시픽으로 다시 한번 좀 유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